띄엄띄엄 앉으니까 사진빨이 안 나오거든요. 뒤에 앉으시면 안쪽으로. 네, 방금 소개받은 남양주 지속가능 발전협의 상임위원 한당석입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정말로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우국 기사님들을 모시고 대토론을 하게 돼서 저 또한 영광입니다. 60여 년 전에 우리 이우재 상임 고문님께서 가자 북으로 남으로 와라 그런 열정으로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남북교류가 약간만 있었고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우재 상임 고문이 예시였던 그날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또 대를 이어서 우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우국 기사님들께서 앞으로 고견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부터 단상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김영애 선생님. 먼저 하고. 예. 김영 선생, 이대로 선생, 그 가셔야 돼요. 그래요. 김영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 뵙게 돼서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앞에 나왔으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강화군 교동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조그만 강 하나 사이로. 거기에서 주민으로 살고 있는 김영애라고 합니다. 주민으로 살면서 제가 하는 일은 평화운동이에요. 실향민들이 많이 이제 피난 나오다가 강으로 분단이 되는 바람에 이남이었던 연백평야 개성이 다 저 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고향으로 못 돌아가시고 거기 갯벌과 바다를 다 일구어서 엄청난 농경지를 만들고 또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물류도 해결하고 경제발전도 일으켜주신 그런 훌륭한 실향민들이 이제 살아오신 곳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고요.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된 그 일은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이 원탁회에 와주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 평생 동안 새로운 일과 가르침과 덕을 많이 이렇게 쌓고 나오신 분들인데 우리 세대들이 이렇게 가고 나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걸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오지 않습니다. 물론 초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동에 살다 보니까 거긴 이미 다문화가 돼 있어요. 농촌이라 잘 처자들이 와서 남편이랑 살고 애들도 많이 낳고 장사까지 하고 다 이렇게 잘 살아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탈북민들이 와서 장마당을 연다고 옵니다.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에 있는 몇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고 물물 교환도 하고 해서 교동에 주말이면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사람들이 넘쳐나게 오십니다. 조그만 섬.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그냥 와요. 북한도 보고 대룡시장 유명하고 뭐 이거 구경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 장마당을 열면서 다 양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소통도 되고 그 자리가. 그래서 이 탈북민으로서는 거기가 북한이 가깝기 때문에 잘 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면 와서 마음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뭐 일도 하고 뭐도 팔고 물물 교환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면서 이런 세대들이야말로 같이 우리 역사를 공동으로 같이 공유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만 하는 것보다 탈북민들, 고려인들도 와서 살죠. 어디 고려인들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탈북민 그 차세대들도 같이 이런 데를 가끔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역사를 공유하면서 우리도 다 이렇게 과거부터 우리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고 목숨까지 바치신 그런 선조들의 정신을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탈북민이라고, 왜 다문화라고, 왜 고려인이라고 그런 걸 못하겠습니까? 다 같은 우리 한민족의 핏줄인데.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호를 좀 개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여쭙고자 이렇게 나온 거고요. 또 앞으로 다른 좋은 또 이런 만남의 장소, 배움의 장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교동에 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내일이나 모레 오셔서 그 탈북민들이 하는 장마당에 좀 와서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한번 이렇게 보시고 격려도 좀 하십시오. 모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내가 할 거고 내가 지금 내가 이심전심으로 무엇을 지금 꾸미냐 하면은 내가 함세영 신부 보고 이부영한테 얘기했어. 함세영 신부 나 이부영이가 기자회견하자. 내가 이제 89세인데 한반도에 태어나서 평양도 못 보고 죽는 건 이상하지 않냐. 내가 평양 구경하러 갔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함세영 신부한테 당신 뭐 하는 거냐? 왜 선교 안 하느냐? 그건 죄다. 옛날에 신부들이 저 순교 당하면서 한반도에다 선교했지 않냐? 그래서 간다. 어떻게 가냐? 도동에 있는 김영애 씨하고 보트 타고 가는데 신부님도 같이 가자. 평화의 배. 평화의 배 띄우기 하는 데가 거기.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트를 하나 빌려. 그래가지고 강 가운데가 경계가 아니야. 원래 강 가운데가 경계가 아니에요. 저쪽 넘어가면 경계고 이쪽 넘어오면 경계예요. 100m까지 갈 수, 100m 앞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다고 쫙 가면 세계 여론이 집중돼. 맞아, 죽겠지. 해군도 와야 하고 중앙정보보다 이 CIA도 한다니까. 공개적으로 기자하고 외교하고 신부하고 또 이 양반은 왜 가냐? 길도 안 내오고 저 늙은이가 죽을까봐 내가 간호하러 간다.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얼찐얼찐하면은 아주 세계 여론이 집중돼.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통일운동은 없어.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싹 나가서 공회로 가, 공회. 네? 공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슬쩍 올라가는 거예요. 비밀 간 게 아니에요.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간 거예요. 네? 유석열한테 얘기하고 중앙정보부 얘기하고 옛날 김낙중 선생이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중앙정보부장에 얘기하고 조장 선생에게 얘기하고 친구들 그렇게 해서 임진강 건너 가자고. 네? 좋습니다. 내일은 시켜줄까? 여기 다 경제연수를 다가. 나 보트 하나 내주면 되겠다. 가는 거야. 그래서 통일운동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지. 맨날. 한강하고는요, 참고로 빨리 나요, 가게. 정전협정 1조 5항에 쌍방에 인간 선방 항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는 중립 지역입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평화의 배를 띄워서 실향도 태우고 300m 다 와서 타셨죠? 그래서 맨날 열어라! 7월 27일부터 딱 막혀버렸어요. 7월 27일만 되면 다 끌고 모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만큼 가면 그냥 뭐 800m, 월화항에서 1000m, 이제 2500m까지 가요. 고동대교까지. 조금 올라가서 중간이 아니라 북한 땅에 100m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우리 땅에 100m 앞에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규정상. 그러니까 중간까지 가서 왔다 갔다. 그리고 더 좋은 건 2018년 평화의 배 띄우고 나서 10년 만에 부활하고 나서 무슨 변이 일어나느냐. 남북한의 배가 같이 와서 한 달 내내 수로조사 같이 했어요. 이거 신문에 다 나와 있고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어요. 남북 공동 수로조사. 한강하고 남북 공동 수로조사, YTN의 KBS 동영상 조사 다 뜹니다. 이렇게까지 해냈어요, 남북한이. 그래서 거기 전쟁 못하는데 통화 수역이라 무기가 없어요. 이 교동에 해병대만 200명 저녁에 나와서 왔다 갔다 철저가 가면서 소풍 가듯이 2명이 나와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 중구만 쓰죠. 낮엔 애들이 다 대령시장에서 커피 사먹고 호떡 빵 사먹으러 그냥 놀러 나와요. 이런 데가 바로 교동입니다. 잘했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 평화의 섬이고 바로 거기 100m 전까지만 가면 된다는데 20m까지 가자고. 그러면 땅도 딛는 거죠. 아니요. 20m까지 가면 저놈들이 어겠다고 할 거야. 아니 처음 못 써요. 어서 오세요. 한번 이따 어서. 아니 양쪽이 어겠다고 그러면 안 어겠다. 물이 어겠다. 우리가 배가 같이 있는데 물이 그렇게 했다. 하면 물이 방법법에 걸리지. 우리가 안 걸려. 좋습니다.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정교도 토제 위원장을 역임하신 이부연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의 강령이 우리는 참교육이라고 했는데 참교육의 내용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교조가 지향하는 민족교육, 전교조 안에서도 통일위원회가 있어서 통일위원회 활동들을 활발히 했는데 종종 국가보안법 위반을 해서 해직도 되고 구속도 되고 뭐 가끔 아마 언론에 그렇게 나는데 전교조가 빨개 교육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지만 전교조 안에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뭐 고책 같은 거 할 때 그 이제 자료를 유인물 불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직도 그 해직되고 복직을 못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국가보안법 그 철폐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교조가 89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89년도에 평양을 다녀오신 우익한 목사님이 전교조를 열렬히 아주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셨는데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9년도는 문익환이 평양을 갔다 온 해가 아니고 전교조가 이 땅에 태어난 해다 이렇게 전교조를 아주 상당히 격려를 해주셨어요. 2000년도에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 남쪽에 한 40명 정도 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평양을 방문했죠. 그때 그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에 초대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 그 산하를 이제 그때는 전용기를 보내줘서 갔는데 그 산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제 문 목사님도 이렇게 다녀오셨던 우리 이제 조국 한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들 통일은 다 됐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철조망, 우리들 사이에 있는 철조망을 걷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제가 2006년도부터 4년간 서울시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우리 이제 아까 젊은 세대에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가 이 통일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죠. 그나마 이제 교육부 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게 평화 체험 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의 간부 이렇게 해서 휴전선 비무장지대 이렇게 이제 탐방하는 그걸 하는데 그게 묘하게 진보 교육감이 할 때는 평화 체험 교육 이렇게 하고 보수 교육감이 되면 안보 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참 우습죠. 통상 동계올림픽 때는 남북 고위인사들이 만나고 이제 희전협정 이제 완전히 종전으로 가고 통일도 멀지 않았겠구나 이런 기대가 크는데 2년 사이에 완전히 진짜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계신 분들 또 대우 우리 교수님 제가 1년 전에 뭐 이런 저런 일을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동의한다 이랬는데 제가 좀 건강이 그동안 좀 좋지가 않아서 시를 하고 자주 못 뵀는데 오늘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돼서 반갑고 그냥 뒤를 그냥 절랑절랑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 고문이신 이성훈님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일로 오시죠. 카메라 이거 앞에 있어. 이성훈입니다.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회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하면서도 또한 가장 어려운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요원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90살인데 만 90입니다. 만 90인데 4.19 때 가자 북으로 오너라 남으로 그런 구호를 우리가 외쳐대던 우리 그때만 해도 나 죽기 전에는 참 통일이 되었다. 설사 통일이 안 되더라도 오고 가고 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삼통,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슨 9월 10일인가요? 그때 평양 가서 그 체육관에서 우리는 5,000년을 헤어져 살았고, 같이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명연설을 할 때도, 그때만 해도, 이거 좀 열리지 않겠느냐, 또 그런 희망을 한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나 이제 죽만 살아생전 미국 자유롭게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냥 이런 절망감이 요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일운동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통일을. 그러나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 삼통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이 부끄러운 이상을 물려주지 않고, 또 물려주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우리가 조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이제 뭐 삶은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합니다. 네, 김현덕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교구에서 온 김영덕입니다. 몸이 불편한 몸에 앉아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대째 초등교직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초원 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외도를 좀 하고 다시 입교한 지가 작년 초에 입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원주 교구는 너무 평안북도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향후에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부대 생활도 정보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의 일을 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이 되고 또 그 부대에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동학도로서 이거 한 가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굳게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의장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고 나의 종지도 우리 순도의 종지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뭐 아직도 젊습니다. 52년생이라고 사람이 바뀌었죠. 화원을 할 때까지는 이 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가장 멀리서 오신 우리 민병전 선생님 모시고 북에는 청국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천도교대 경당에서 하고 있는 만큼 청국장에 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필리에서 민족정비회보에서 청국장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훌륭한 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청국장 보고 회차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일보 원조위원이신 민경남 원조위원님 모시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책임자로 오래 하셨고 나름대로 또 노태우 정부 때 같이 국방예교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여러 어른들 모시고 또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우리나라 최육지의 남단 땅끝이라고 하는 해남입니다. 해남에는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모릅니다. 6.25 이후에 피난민들이 조금 계셨고 제가 59년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고아원 애들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향을 어디에 있다 이런 감각이 좀 둔합니다. 그래 살다가 제가 70년대에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국토통일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접했습니다. 그때는 그 초대 68년이에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장충체육관 뒤쪽에 있는 통일가 있고 거기 통일연수원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군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이기로 왔죠. 이런 것을 동질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적으로 많은 어른들의 교육을 제가 일주일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슨 기회냐 하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졌고 통일로라고 하는 물리적인 도로가 생겼고 지금은 발달된 자유로가 생겼습니다만 당시에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 아까 교동에서 오신 김영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금방 통일되는 걸로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권이 그랬는지 사회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들떠있는 희망과 무지개 같은 꿈을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를 출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영욱이라고 하는 이북 총리가 우리 남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그 기자들이 먹는 춘추관 식당에서 연영욱 총리를 수행하고 온 기자들과 공동으로 식사를 할 기회를 줬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이렇게 군데군데 주면서 그래 밥을 먹고 났는데 이 기자들이 3분의 2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 그러다 그 뒤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전대협에서 임수경 이 학생이 이북에를 갔다가 와가지고 약간 7, 8개월 만인가 돌아왔었을 겁니다. 그래 그 임수경이 집에를 취재를 한다고 이 친구들 다 가버렸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분들이 와 있었고 또 롯데호텔에서 그 박종규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만찬도 했었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접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삼통 오고 가고 전화를 하고 통상을 하면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실제적으로 감각이 우리가 생기는데 이런 게 정말 요원한 현실이다 현재. 그래서 꼭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여러 선생님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을 조금 가다듬는 계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오늘 모이신 분들이 모두가 다 노인들이십니다. 모두는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좋은 생각과 희망과 꿈을 우리들이 갖고 있으면서 얼마 후에 이게 소용없이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안 죽어. 이런 아쉬움, 죽을 거예요. 정신을 안 주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젊은 층이 우리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동참을 시키는 기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은 대한노인회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여기 선생님들이 어느 지자체에, 제가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남양주시가 전체 직원회의를 월에 한 번 한다고 하면은 그때 꼭 정부가 권장하는 시간으로 그런 통일에 대한 강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곧 7월이나 8월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딱 20%가 노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1000만이 됩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많은 걸 갖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노인 인력 개발에서 뭐 새롭게 지금 그 많은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노인 일자리와 연계를 시킨다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효율이 있을 것 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 맞추겠습니다. 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이제 교육 홍보라고 한다면 교육 홍보에 대한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러한 양성을 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 50년 만에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에 제가 와서 어른들의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행운을 제가 오늘 가졌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저도 마인드를 바꾸어서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좀 해보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말로써 표현을 해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천독의 큰 지도자이시고 주영재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적 이름으로는 주영재라고 부르고, 천도교에서는 제가 천도교 종무원장과 종위원장과 감사원장 안경 쳐본 적이 없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주선원으로 부릅니다. 주선원으로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는데, 요즘에 제가 동학 농민혁명 유족회
환경노예까지 전국 팔도에서 일제히 대일 구국 항전을 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 그것을 잘 모르고 그 가보는 1894년 1월부터 12월 그 이듬해 을미년 1~2월까지 그때 상하에서 돌아가신 분이 30만 명에 이릅니다. 혹은 4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지금 제가 유족회를 하면서 참여자 명예회복의 심사를 하면서 보면 지금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이 30만 명이나 하셨는데 겨우 3,800명 찾았어요. 금년 가을까지. 그래서 추모관에 이름을 새겼는데 그 3,800명 참 가운데도 용케로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긴 사람들은 참여자는 47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470명 후손이 씨를 퍼뜨려서 지금 13,000명이 된 겁니다. 지금 고선자까지.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그 동학국민혁명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비교적 전투사를 연구하는 사람, 어디에서 몇 시간 무슨 전투를 했고 몇 명이 죽었고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성균관 대학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정신사적인 측면을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또 제가 나이 70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을 축창 들고 싸우는 것만 논의했다고 있는데 동학이라는 그 말이 싫어서 가보농민 전쟁 그 동학을 빼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나서서 동학을 빼버리면 눈에서 동작이 되는 것도 똑같다. 동학이라는 것은 불평 불만에 의해서 못 먹고 못 살고 탄관 오리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불평에 대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 거슬러 올라가면 수최우 선생님 그분이 1860년에 쓴 동경대전과 용담무사에서 명명밖에 변명을 하십니다. 동학농민혁명의 후보가 제품군이 척계양청의 수최우 선생은 그분이 쓰신 경전에 호동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서양 사람들은 불취부귀하고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고 공취천하에 천하를 공격하여 빼앗은 다음에 그곳에 그들의 돌을 폈다고 했습니다. 그 돌을 소위 말해서 서로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종교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종교로 쓰는데 과거에 유도, 불도, 선도 다 도라고 불렀던 것이 느닷없이 불교, 유교, 이 교로 바뀌었어요. 천도교도 과거에는 서학에 반해서 동학에 들었는데 손정희 선생에 의해서 천도교로 1906년도에 이름을 바뀌어 부른 것입니다. 과거의 이름은 동학이었기 때문에 구동학이
우리 의병들을 몰살했어요. 1894년 8월 달에 일본의 제1대 내각 총리 대신에 인도 행보기는 그때 진총 보고가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육군 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금년도 6월 수모하는 날 8,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경국을 점령해서 고종을 포로 잡고 조선군을 무장해시키고 해체시켰지만 이제 조선은 우리가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조선을 완전하게 먹어버리기 위해서는 수군 700대부터 그들의 경쟁에 막힌 개같은 외정놈이란 말을 안심하에 쓰고 있어요. 개같은 외정놈을 이자해보라고 해서 한해 원수 강고세라는 말이 동학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수군 최재우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군 최재우 선생은 도인이시지만 그 경전에 얼마나 서양과 일본 사람들을 경계했는가 그것을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국민혁명을 일으킨 전공조기를 우리는 쌍배냐고 하는데 동학의 적주이면서 서당을 운영하는 훈장이었어요. 김계랑 역시 매우 성격이 고약한 쌍배가 있지만 임실에서 서당을 운영한 훈장이었어요. 이런 측면을 보면 동학의 앞장서는 모든 것을 몰라는 양반의 중심이고 진사를 했던 사람도 많고 비단 많은 농민들이 있고 일을 했지만 그들을 지휘하시는 분들은 매우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래 그분들은 애시당초서부터 청양주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1893년에 공취회를 할 때 이미 청양청의 깃발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내부에 모든 통합도인들이 모여서 취회를 할 때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통합은 이념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정신으로 일어나가 불행하게도 2010년도 야마구치 현일도서관에서 발견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야마구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또 현미 위에 태어난 것이고 미나미 고시로라는 1894년도에 동학 농민군들의 시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하고 메이지 정권을 세울 때 미로시마 이소자가 막부의 분들을 너무 살인때 죽는답니다. 이 사람을 총 대량으로 해가지고 그의 10월 달에 배를 뚫어서 후비 우병 독립 10대를 이끌고 한 700여 명의 군사가 우리 땅을 잡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중앙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 이 세 가지 길을 내려오면서 본이 타자고 합니다. 조선을 완전히 놓기 위해서는 그 자주정시에 수백 권이 새겨있던 동학도인들을 씨를 말리지 않으면 우리는 조선당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일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마음먹고 온 기관포, 스나이더 소총 이런 신식 무기를 가지고 충청 들고 국경에 들고 경조총으로 동학국민을 살리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우후티전 뒤에서는 무려 22일 동안 50차례 공방경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참여한 숫자가 2만에서 5만입니다. 살아남은 숫자가 불과 3, 4천 명이 지나지 않아요. 안 되겠냐? 그러면 누가 물어요. 해월 선생은 당신들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들이 그냥 왜 죽음의 바탕으로 몰아내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심환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스보다는 이 먹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지나치는 젊은이를 바라볼 때 요즘은 서울대 경성정대학 출신들도 이제는 이 하늘 열사하고 보지 않고 연세대 서울대 박동철인가요? 이런 열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들이지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동학농민협의회 처음은 인권의 해방, 그 다음에 2차 전쟁 때는 대일본 군사를 몰아내는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지향해야 할 것은 남북 통일을 민족 통일이 아니지 않나. 우리들의 소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저는 공원지어서 얘기했지만 죽을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방법은 지금 어제부터 상임부장한테 여러 번 말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다. 장렬하게 죽었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좀 일찍 가야해서 저는 저기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저 이사장으로 했는데요. 1991년에 여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구나. 지금 말하는 삼통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여성들하고 또 일본, 한국, 한국의 남부 여성들이 합쳐가지고 처음에 일본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통일을 해서 뭘 해보자. 오늘 와서 제가 답답한 게 이 어려움에 대한 것도 희망
20몇 명이 버스를 타고서 그때도 국경선 넘어서 갔어요. 그냥 가서 이제 남북 여성들 만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정리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갔으니까 풍선을 다 됐는 줄 알았어요. 통일이 너무 좋았어요. 같이 막 한국 노래, 북한 노래 막 부르고 야 이제 통일되나 보다 그랬는데 갔다 오자마자 1월달에 개성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서 그 닫는 날 1월 7일인가 저기 임진강에 나가서 그분들 오는데 피난민 같이 그냥 보따리 자동차에다 싣고 나오는데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더라고. 왜 이걸 계속 못하고 이걸 왜 닫는 거냐. 대박이라더니 왜 닫는 거냐. 그때 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많이 이런 걸 했죠. 그리고 그때 옛날에 유엔 대사를 하셨던 임창영 선생님 아시는 분은 아시죠? 임창영. 그분의 며느리가 그 크로싱 하는데 같이 왔었어요. 그분이 이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해가지고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크로싱인데 얼마나 그게 어려운 과정을 밟으면서 이렇게 그래도 허락도 받고 유엔사 이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왔었던 거를 다 영화에다 담았더라고요. 그 과정을 토야는. 미국의 여러 군데에서 지금도 상영하는 데가 있대요. 그리고 이번 5월 24일에도 유엔 한마실도 광장에 모여서 유엔 어디까지 또 걷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오늘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여기에 하게 되는 노태우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삼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보다 이거는 실행을 할 수 있는 삼통만이 통하게 가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았어요. 여기 해가지고 이 천막에 가서 앉아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자마자 노태우 교수님한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임수경이나 문 목사님이 하신 것들은 이런 여성들이 좀 대표들이 했던 것 같은 이거 근데 청우당도 있다고 그러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행동을 하는데 이제 정말 이 정부가 너무 전쟁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힘드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 우리 여러 아까도 동학이 고려인들이 많은 그쪽에 올라갔다면 항일운동을 위해서 올라갔다면 지금 내려와 있는 그들의 후손들도 많더라고요. 아까 한원식 선생님 얘기니까 고려인들이 많이 와 있다고 그래요. 안산에만 3만 5천 명이래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도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 오라지보스톱을 가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하든지 저는 몽고도 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몽고가 어떻게 하는지도 듣고 또 거기 시베리아 거기도 갔을 때 보면 오히려 그런데 하고 그래도 우리가 조인트 이렇게 같이 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 한문식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고려인들이 항일투쟁을 하듯이 어떻게 그야말로 삼통투쟁을 같이 우리랑 하면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하고 아까 연세들을 작게 얘기하셨는데 연세도 이거 출생률 이것도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지금 와 있는 고려인들은 애들이 보통 3, 4시래요. 근데 걔네들을 가르칠 사람, 국제학교 뭐 이런 거가 문제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오히려 삼통운동을 하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5월 24일 날에도 유엔사가 못 가게 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오냐 그냥 국경선 임진강에서부터 통일외교까지 지난번에 3일 전에 했던 것 같이 가거든요. 그거보다 더 가야 돼. 사실 통일외교를 왜 못 가게 하냐, 유엔사가 뭔데 못 가게 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서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데 유엔사는 사실 아무 저것도 없어서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수경이나 문 목사님 같이 그런 감옥에 갈 생각은 너 혼자라도 가봐라. 근데 혼자 가봐도 통일외교에서 못 가게 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이런
그래서 우리 배우미 선생님. 배윤기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상당히 친하게 지냈는데 한 10년, 20년 정도 했습니다. 왜 때문인지는 제 생활이 약간 변화가 돼서 그런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얘기해요. 저는 20대는 한석근 선생님, 또 사상의 장문화 선생님을 그렇게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하고 18개월은 월남 가서 또 근무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몰라도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국경일입니다. 현충일에 왜 6월 6일을 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다들 알죠. 어떻게 다들 알죠. 아니 6월 6일이라는 문자가 왜 원인들 다들 아시죠? 다 안다고요? 네. 앞에 6자는 6.25에서 나왔고 뒤에 6자는 6종계에서 나왔습니다. 6종계가 무슨 말인지 알죠? 1종계, 2종계, 3종계, 4종계, 쌀이라고요. 저는 그 6종계를 월남에서 담당했습니다. 6종계는 전쟁이 없으면 중대, 대대, 연대에는 두질 않습니다. 적어도 4당 이상에만 가공하다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치고 죽으면 하는데, 그러나 전쟁이 딱 났다면 중대부터 6종계가 이제 예를 보고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한생이 이제 결혼을 할 때 한생이고 한석근 선생이고 주례를 좀 써달라 했더니 나는 주례하는 데는 조금 마이크를 띄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잘 들릴 것 같은데 울려서 잘 못 듣겠어요. 너무 때문에 없으니 장준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장준하 선생님 마침 시야에서 의사에 왔길래 말씀드리고 한석근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주례를 선언하려고 나는 주례를 하는데 두 분도 모시게 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 주례에서 한 선생님이 이제 주사를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시작의 소리에 매몰돼가지고 글을 또 쓰고 한선생님이 어디 한석근 선생님이 어디 가서 강의한다면 20대니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대를 하면서 석사를 하고 나니까 9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범석 선생님, 이범석 통일부장관이 계실 때 통일부에 그래도 참 시험을 쳐가지고 보험이 됐는데 배치가 된 것이 남북대학 사무국이라는 데를 배치를 받았어요. 남북대학 사무국도 왜 통일부는 광화문에 종합청사에 있는데 왜 이 남북대학 사무국에 삼청동에 있는가 싶어서 가서 건물을 해봤더니 삼청동은 안기부 입구를 떼어내가지고 전두환
제가 사무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노동신문을 가지고 김정일의 김일성 쪽 김정일 때 김정일의 그 추적을 체크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자료를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김정일이라는 것이 노동신문에 김정일을 써나가면 다음 조항께서 어디 간다. 다음 조항은 깨서라는 사람이 책을 붙이려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 조항께서가 있는 것을 쓸 수도 있느냐. 노동신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조항께서가 그것만 이제 하루 8시간씩 이제 찾아가지고 메모했는데 다음 조항께서가 김정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다. 노동신문은 그때 보니까 한국 보는데 50만원씩 주더라고요. 이거 평양에서 일본으로 조총으로 그 다음에 미도 쪽에서 아니면 비싼 신문을 보는구나. 그렇게 통일부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통일이라는 말은 그래도 좀 사전이라고 했으나 처음에 통자를 좀 아픈 통자로 썼으면 좋겠어요. 왜? 처음에 아픈 게 없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서로 북한도 아프고 우리도 아프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두 번째 통자는 통할 통자, 교통할 때 통자. 세 번째는 통일할 때 통자. 이렇게 하자를 썼으면 참 그 단어에 그 글자에 조금 더 깊은 아픔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통일부의 마치 당중앙께서 그걸 너무 그걸 1년씩 2년씩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진보가 된 맞아 진철이 된 그런 일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천도교는 난 처음에는 천도교를 할 때 천주교하고 천도교하고는 하는 천자가 쓰니까 참 외의 천주교보다는 우리 민족 종교의 천주교가 좋다는 생각을 해서 한때는 저도 천도교에 글을 좀 썼어요. 그때 저희 때 원골 청탁한 사람이 여기에 그때 나는 천도교 그때는 그분이 약간 조그마한 책자를 월간지는 아니라도 내는데 그게 늘 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천도교는 그래서 참 인연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두 분의 첫 교연이 북한을 갔어요. 그래서 이 천도교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교연이 두 분이나 갔으니 정부가 얼마나 천도교를 미워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천도교가 이 건물 자체가 이 건물하고 화신 백화점하고 명동 천주교하고 이것이 서울의 3대 명물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이 천도교 이 건물이 하고 화신 백화점하고 천주교 명동성당하고 우리 서울을 지키는 3대 문화재랍니다. 그러면서 천도교와 무슨 행사를 한다 할 때 늘 빠지지 않고
글을 쓰는 그 의미는 됐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윤태호 교수님 참 많이 수고하는데도 진전이 조금 어렵게 됐지만 하고 계신 분이니까 대단하시다. 대현이 교수님 처음 보냈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메일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가서 이제 하려면 국경에 또 가서 연락을 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서해 연평 해전이라는 게 1차 해전이 나가지고 우리가 공교에서 인군 해군이 한 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정권한 거지 이미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빨리 선거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제가 그날 밤에 그 사람들은 아주 주입적입니다. 저한테 돈을 들다가 그래서 100달러를 줬습니다. 100달러는 1년 생활비예요. 조금 더 또 돈을 달라는 거에 얘기하다가 또 100달러 줬죠. 계속해서 1700달러를 줬습니다. 근데 이 통일부에서 돈을 안 주고 아무것도 저한테 돈 안 주고 저는 돈은 어디서 쓰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정상회담을 승사를 시켰는데 제가 한 4년 전까지 이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입이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박지원 씨가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방송에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 이걸 BBC 방송에다 요청을 해서 BBC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생방송을 하자. 제가 이제 BBC 방송을 한 20년 생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아까 영어 배우셔서 아시죠? 얼마나 제가 영어를 잘하는지. 그 콘돌리자 라이스가 얘기를 해서 너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아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모르지. 미국은 외교 역사가 400년 이하인데 우리는 3000년 외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좀 배워가지고 가라. 이게 교육을 시키고 북한에 제재를 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은 제재를 나한테 제재를 해서 굶어 죽이고 말이야. 그게 인권유린하는 거다 너희가. 미국이 맨날 북한이 인권유린한다고 해서 네가 인권유린을 굶어 죽이는 거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금년 프로젝트가 뭐냐면 미국의 들깨 농장 5천만 원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나무기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미국에 자전거 6,000대 보냈고 최근에는 이제 인감 쪽에 개품군에 림한리 인생각과 한명이 만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3만 그루 심어줬고 잣나무 하나는 한 가정이 일생 먹고 사는 게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금강산에 강나무 4만 그루, 그 다음에 평안북도 삭주군에 우리가 5만 그루의 감과 복숭아 심어주고 제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300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면 아마 아파트 한 채 반 정도를 쓸 것 같아요. 통일을 위해서. 노태우에서는 돈을 안 쓰고 입고만 통일을 그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남북이 이렇게 터야 되는데 틀리면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학설, 통일, 이론 암만 얘기하면 이론으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기서 전화를 안 받고 이메일을 안 받고 만나자고 안 만나고 민족 얘기하지 말아라 통일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닫힌 거예요.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1048만 명이 영양실, 그리고 평양에서까지도 그렇게 영양실 있다고. 저는 평양 많이 가봤지만 삐쩍 말랐어요. 뼈에 그 뚱뚱한 사람들이 좀 난가고 그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국 사람들의 굶주린 거, 떡과 빵과 먹을 거 이것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우리 전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쓰는 거에 5천만 킬로와트를 버립니다. 지금 대낮에 전기 끼고 있죠. 이후에는 밤에도 전기가 없어요. 기차가 전기로 가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뭐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언제 출발하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광고도 없어요. 겨울에 기차가 바깥에 온다고 똑같다는 겁니다. 영하 20도. 근데 우리는 대낮에도 이러고 뭐 전기밥솥 쓰고 냉장고 쓰고 에어컨 쓰고 한국은행도 남습니다. 이거를 보내자. 통일부에서 안 보내요. 이게 무시한 거죠. 그건 그냥 개선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보내면 되는 겁니다. 보내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네요. 그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 겁니다. 식량 보낼까? 그러면 안 받아요. 갖다 놔보세요. 다 가져갑니다. 제가 뭐 그거는 여러 경험했지. 얼마 전에 이제 호텔에 경기도지사가 해서 뭐 이종 그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이 내려왔어요. 근데 평화부지사가 있거든요. 여기 선물을 주겠다고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왕관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왕관을 사가지고 갔는데 또 그 회의장에 이미 마감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새벽 5시에 제가 왕관을 사가지고 거기 호텔에 그 사람들하는데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왕관을 전달했는데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 왕관을 가져가면 이정이 총살나는 거야. 이게 지금 밤에 얼마나 필요한데 원실만 가져가지 씨앗이 없으니까 심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임진강 가서 건다 보세요. 풀도 없습니다. 지금 풀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풀죽 싸먹고.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삼동운동을 성공시키려면은 학설로는 성공이 안 됩니다. 이게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그 DMZ의 CIP에 갖다가 밤 갖다 놓고 쌀 갖다 놓으면요. 그 다음날 다 없어집니다. 줄 필요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 합니다. 뭐 무슨 뭐 감기약 갖다 줬는데 통일부에서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추록을 싣고 가는데 추록이 무슨 훌자라는 거예요. 아니 추록을 왜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 군사분계선에다가 뭐 감기약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통일부 사람들이 완전히 불통해요. 이게 통일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성공단에 밥가마 공장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인구에서 저 라이스 쿠커. 그랬더니 통일 짧게 하는 목을 자르겠다 그랬더니 예, 이걸 했는데 통일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 공장을 돌려가지고 라이스 쿠커를 생산하느냐고 화를 내는 언론에 냈습니다. 여기 윤기정 씨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공장장들이 그냥 그 기계를 7년 동안 안 쓰고 다 고장나잖아요. 개발 공장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부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안 하고 실전을 안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윤 대통령이 테이블에 앉아서 말만 하니까 통일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윤석열을 제거합시다.
근데 너무나 빛나는 과거 화려한 이력을 발표하신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좀 불만이었고요. 지금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산발적인 운동들이 여태까지 있었으면 앞으로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왜 왔느냐 하면 문화공간 오는 종강역에 위치해서 그 카페 같은 교육 장소를 갖고 있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간 원과 이 평화민족 통일 원탁회의가 백인위원회가 같이 주관하는 그 문화민족 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그 상통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몰아내야 되고, 일본도 진짜 정말 몰아내야 되고, 저희들 정말 대중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지금 반민족 피의자를 청산하지 못한 바람에 역사가 정말 너무나 왜곡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아까 말씀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부 다 저도 지금 70대인데 다들 정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운동을 이어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통일 분단 극복 운동, 반미 운동, 그다음에 청산을 할 수 있는 운동,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확립돼야지 정말 바람직한 상통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왜 이러는가 하는 그 관계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세계사적으로 처해 있는 이 현장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사, 그다음에 미 군정이 차지하고 들어올 때부터의 한국의 지금까지 관계사, 그다음에 러시아가 북한을 점령할 때까지의 그 관계사, 이런 이제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시점으로 그 관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후학들이 왜 이 지점에 이르렀는가를 연구 분석하면서 윗세대들로부터 제대로 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을 정말 청산해야 되겠구나, 친일파를 청산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미군을 철수시켜야 반드시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남북한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구나, 분단 때문에 이 분단파이들, 그들이 왜 분단파이들을 알게 돼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 왜 이러는지 그 관계사들을 훑어보면서 디테일한 그 역사를 해방 공간에서부터 공부할 때 그 후학들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과 판단 때문에 이제 지금 이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지금 수년간 생각하고 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옛날에 정말 나는 이렇게 해왔고 너무나 화려했고 이렇게 많이 이바지했고 이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촬영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 없는 목소리. 마이크 없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들려가지고 안 돼요. 마이크 없는 게 좋아. 저는 이제 이름이 여운용 선생님 여씨입니다. 여가입니다. 원래 리어죠, 리어. 좋은 법칙 적용하지 않는데 리어운용 선생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름은 수리근자에 심을 식자입니다. 여근식입니다. 저는 이제 삼통에 실제 통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한약재를 제일 많이 했고요. 다뤘던 품목은 한 20여 가지 됩니다. 그런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다시 관계들 다 복원시켜가지고 또 바삐 만났고요. 그러면서 해오던 한약재를 일단 주종으로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저는 이제 남포항에다가 우리 이제 한약재를 전국에 풀 수 있는 물류 시스템 공장까지 두고 거기서 인천항만 오면은 통관만 시키면 바로 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거의 협의가 다 완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은 그 이외에 제가 좀 잘한 일도 없는데 평양 소주를 가져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평양 소주는 양이 좀 꽤 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병 정도를, 100만 병이면 20피트에 2만 병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피트씩을 가져오는 거죠. 5번에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참 기대를 하고 곧 가져오려니 하면서 이런 때 인사말을 할 때는 곧 제가 모임이 있을 때는 평양 소주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제 회사가 한라에서 백두산입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일단 통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좀 작은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왔던 일과 짤막한 일은 말씀은 이런 건데요. 제가 와서 이렇게 느낀 점은 사실 제가 이제 그중 나이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64인데 저는 오늘 자리에 원탁회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청장년층의 사람들이 많으리라 사실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제일 젊은 층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아까 우리 노정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옳은 건데 이북이 준다고 사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동학민족통일 이 원탁회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충무당이 있기 때문에요. 이 모임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 길로 저는 연결고리를 잘 삼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준다라고 하는 게 이북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선배님들, 친척이 됐던 자녀분들, 오늘은 내가 멋진 옷을 사주랴, 뭐를 사주랴, 저녁 내가 사주랴 하면서 청년들 한 사람씩 데려오는 게 제일 자리가 젊어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어떤 모임이 있으면 너 별일 없냐 하면 행사 끝나고서 내가 술 마시면서 사줄게 하고서 꼭 끌고 오겠습니다. 이제 젊어지는 방안으로 제가 그것도 실천을 한번 해보겠고요.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 삼통을 걸고 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삼통은 대단히 많이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먼저 통행이 좀 활발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노태우 교수님께서는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이든 여기서 다 녹여내자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먼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게끔 흡인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어떤 심포지엄이 됐든 또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회가 점점 좀 힘있게 좀 한다라고 하면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한둘 모여들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도 또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문재인 5년 동안 기다리다가 또 빚만 또 많아졌습니다. 반드시 한단 평양 수준은 가져올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 통일부 장관 하던 거명 안 하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든 일단 상징적으로 좀 가져오자라고 했는데 제가 마다했습니다. 반드시 직항로로 가져오는 게 실제 물꼬를 트는 일이고, 보란듯이 미국 놈을 이 교류 막으려고 하는 미국 놈들의 그 정책이나 강압을 이겨내는 방법이고, 그래서 물론 가져오겠다고 맘먹으면 중국을 경유해서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평양에서도 원치 않았던 얘기입니다. 가져오자라고 하는 신용내기 이렇게 청와대 자체가 그런 사고에 빠졌는데 가져갈 필요 있겠느냐고. 그래서 어떤 자유롭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체가 저는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더 방법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또한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그런 데에 착안해가지고 이 통상에 관련된 이런 일종의 세 가지 방법 중에 이런 소모임을 이렇게 또 구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건식 선생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아침 일찍 왔는데 대전에서 오셨다고요? 대전에서 근데 본인이 64세라면서 제일 젊다고 이야기하는데 박정희는 43세에 권력을 잡았어. 61세에 죽었어.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김미전 앞에. 여기 지금 저쪽에 김삼열 우리가 독립유공자 유족회장이 오셨고 또 우리 이주영 통일운동가 허인혜 영원한 제야 실질적인 정치인 제대로 된 실질적인 정치인 우리 노병연 우리 박사, 학문식 우리 공동 동민회 이장